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행정법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행정법은요, 우리가 뭐 다른 법과는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법이 행정법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법과 같이 그런 정도의 비중으로 또 다른 법들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 그 행정법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제가 이제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이 활동이 단지 시험의 합격만을 위한 건 아니고, 내 삶에서 내가 많은 사회 현상들을 접하면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어떤 한 주제가 주어지겠죠, 삶에서도. 그런 경우에 어떤 그 주제가 그 주제와 대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내용과 이렇게 양립하면서, 또는 성격이 비슷한데 또 다른 어떤 뭔가 그와 대립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때는 항상 그 대립하는 존재와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어떤 학습에 있어서 그 대상에 대한 이해 방법입니다. 가령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유일한 거는 그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상과 견줄 만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의 어떤 특질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남자의 특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남자에 대비해서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자가 없고 그냥 남자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남자만 있다면 남자의 특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특질이 있겠어요. 특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비될 수 있는 거, 다른 거, 그 다른 거에 대해서 그 다른 것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행정법은 우리가 속칭 법이라고 말할 때 이 행정법 위에 다른 법들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게 되는 활용할 수 있는 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 대해서 그 민법을 실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 소송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에 있어서 형법의 그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절차에 관한 법인 형사소송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행정법과 같은 그 라인에, 마치 남자와 그 같은 라인에서 여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이죠. 이렇게 행정법과 같은 그 비중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법으로는 이렇게 5개 정도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거를 그래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육법전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육법. 이게 육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법률로 이렇게 6개의 법을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사법시험에서는 저렇게 이 6개의 법에다가 플러스 하나 해서 헌법이 있는 겁니다. 헌법, 요 위에 헌법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시험 과목은 7과목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사실은요. 그때 이제 이게 라인이 다르죠. 헌법은 이 행정법과 민법, 형법, 상법 이 라인에 있지 않고 다른 라인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법의 특징 이렇게 물으면 헌법과 특징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라인이 다른 거기 때문에요. 그럼 남자의 특징 이렇게 하면 여성과 관련해서 남자의 특징을 얘기하지 돌과 비교해가지고 남자의 특징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처럼 그렇게 같은 정도의 라인에서 그것과 구별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이렇게 특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요 행정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행정법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 이거에 대한 학습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행정법에서 처음 학습하는 그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자, 여러분 이제 행정법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자, 교과서 한번 펴보세요. 자, 해가지고 자 4페이지에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하면서
행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행정 해가지고 행정의 이유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물론 뭐 5년 하고 10년 하면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공부해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또 효과적이고 또 덜 힘들고 그렇게 가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일단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외워야 될 거거든요. 그런 공부는 굉장히 힘들겠죠. 본인이 하면서도 막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에너지하고 얼마나 많은 또 의지가 발휘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항상 의지가 굳고 항상 그렇게 에너지가 충만하는 게 아니어서 때때로 슬럼프도 오거든요. 그런 걸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제 행정법을 공부할 때 과연 이 행정법이란 뭐고 도대체 왜 우리가 공부를 이걸 해야 돼? 이거의 그 본질적인 내용은 뭐야? 그게 어느 정도 이해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돼야 되고 이 행정법의 주요 내용은 또 뭐가 있어? 그리고 이 책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게 먼저 나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와줘야 내가 동기가 부여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기꺼이 들어보려고 할 거죠. 그래? 다음 스토리는 뭔데? 그 얘기가 그렇게 다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의 다음 줄기는 뭐지? 뭐 이렇게 자꾸 호기심이 유발되고 지적인 자극이 주어지고 공부가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만 아니구만.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냥 교과서에서 쭉 설명해 가면서 아시겠죠? 안 되면 일단 외우시고요. 외우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뭐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따라서 꼭 왜 그런지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거. 그죠? 그리고 내가 그걸 납득해야만 그게 내 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걸 본인 스스로가 수긍할 수 있도록 자꾸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때 제가 행정법을 만약에 이렇게 정의하면 이게 이런 게 암기학습이에요. 그럼 행정법은요.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암기학습이라고 그래요. 암기라고. 그러니까 그런 공부는 흥미로울 수가 없습니다. 행정법은 그런 게 행정법이 아니고 그렇게 행정법을 내용에 따라서 정의만 한 거예요. 그럼 행정법은 뭐냐? 행정법은 일단 출발이 헌법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일단 행정법은요. 여러분 다른 과목들은 헌법과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민법 공부하는데 헌법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형법 공부하는데 헌법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민법보다는 형법은 헌법 관련은 있어요. 관련은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상법 거의 관련 없습니다. 헌법과 민사소송법 거의 관련 없어요. 형사소송법 조금 관련이 있어요. 5% 관련이 있어요. 10% 관련이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 없고 행정법, 헌법과 100% 관련이 있습니다. 100% 관련이 있는 거예요. 행정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행정법을 잘할 수 있어요. 고득점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득점이라니까 그럼 시험만 잘 보면 되나?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 과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시험이 잘 보지. 그 과목이 뭔지도 모르는데 시험을 잘 보고 뭐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행정법의 출발은 헌법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헌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헌법을 여기다 쓴 이유도 행정법에 쓴 이유도 이 헌법이 행정법의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헌법에 대한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헌법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그러면 그 헌법의 출발을 잘 설명해 주면 그 다음에 행정법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자, 첫 번째 행정법 또는 헌법 이렇게 가서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요.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해서 출발해야 된다. 국가. 자, 이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해야만 헌법을
이해할 수 있고요. 저 헌법이란 게 왜 등장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헌법이 왜 등장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행정법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법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쭉 정리해 가도록 하죠. 자, 국가란 무엇인가 부분을 한번 보면요. 일단 국가란 무엇인가 이전에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국가가 어떻게 성립하는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국가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자, 국가는 뭐 여러 개념가 있습니다. 국가의 기원이요. 국가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국가가 어떻게 성립하는가, 세워지는가 하는 거죠. 국가가 어떻게 수립되는가. 그 기원은 여러 개 있지만요. 뭐 그런 걸 다 지금 국가론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행정법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있는 거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정복입니다. 정복. 어느 큰 부족이 다른 부족을 무력으로 정복해 가지고 그 덩치가 커지니까 그 부족 단계에서 넘어서서 이제 국가가 되는 거죠. 되게 이제 거기에 왕이 되고 왕국이 되겠죠. 이게 뭐 고대국, 구대 왕국 이렇게 되는 거죠. 고대 왕국. 그래서 정복에 의해서 작은 인간의 무리들이 큰 통치 체제를 갖춘 국가의 단계로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정복설이고요. 그리고 이 정복설은 이미 이제 고대부터 중세까지 이렇게 주로 설명을 해왔던 도구고 방식이고 학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설명해야 할 현대 국가죠. 현대 국가는 요 두 번째가 국가의 기원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계약이죠. 그걸 사회계약설이라고 합니다. 자, 사회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현재는 이 사회계약설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현대 국가의 발생은 결국 성립은 사회계약에 의한 결과를 봅니다. 즉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라고 하는 이 통치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강자가 약자의 것을 수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 내에서도 강자가 약자의 것을 수탈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 밖에 외부의 세력이 무력으로 침공해서, 아까 정복설이었죠. 무력으로 정복해서 들어오려고 할 때 방어할 방법이 없게 되잖아요. 각자는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서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외적의 침입과 내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사회계약을 맺은 거예요. 누가 맺었겠어요? 사회 전 구성원이 맺겠죠. 사회의 전 구성원. 사회의 전 구성원들이 모여서 외적을 막고 우리 치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이런 국가가 필요하겠다. 그 조직자가 필요하니 국가를 세우자. 이렇게 한 거죠. 그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전 구성원들이 그러면 그 사회 계약을 맺은 그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누구를 뽑을 거며, 그 다음에 그 지도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게 해야 될 거니까 그 지도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들, 지도자가 집행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은 그러면 누가 그런 내용들을 또 정해줄 거며, 그 다음 그 국가의 지도자와 또 그 국가기관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할 거며, 더군다나 또 국가의 그런 지도자와 또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 계약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려면 기본적인 그 사회 계약의 내용이 정해져야 되죠. 우리가 사회 계약이 아닌 개인끼리의 매매 계약을 할 때도 말로 하게도 되겠지만, 그럼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매매 계약에서 말로 상대방과 한 사이에 일치가 안 생기면 또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매매 계약을 할 때도 그런 분쟁을 미연에 막으려고 뭐예요? 매매 계약서를 만들잖아요. 매매 계약서. 그죠?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그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매매 계약서를 쓰죠. 이 매매 계약서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똑같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전원이 모여서 그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사회계약에 따라서 그 사회 전 구성원들이 뭔가 확실한 서면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매매계약서로 말한다면 우리가 사회에 계약을 맺고, 그죠? 그 사회계약의 내용을 계약서로 쓰겠죠. 사회계약서. 그죠? 이게 최초의 국가를 만들 때 쓰는 서면이죠. 이 사회계약서를 뭐라고 부르냐? 이게 헌법인 겁니다. 최초의 사회계약서. 한 국가가 만들어질 때 쓴 계약서. 그게 바로 헌법이죠. 헌법. 그러면 이 사회계약서, 처음에 쓰는 계약서에는 상세하게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갈까요? 아주 굵직굵직한 가장 중요한 것들만 계약서에 쓸까요? 처음에 계약서 쓰는데 거기다가 시시콜콜한 걸 다 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죠? 전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쓸 수 있는 내용은 뭐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것도 다 넣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적지 않은 국가인데, 물론 이제 북유럽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인구가 뭐 한 200만인 그런 국가도 있고, 뭐 작은 국가는 뭐 50만인 국가도 있고 하니까 뭐 50만 명 정도야 뭐 그렇게 뭐 좀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5천만 명이 넘는데 5천만 명이 야 나도 다 내 거 좀 관련된 걸 다 넣어줘봐.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한두 끝도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회계약서는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쓸 거예요. 담을 거죠. 그게 헌법이고, 헌법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이겠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담는 계약서가 헌법인 겁니다. 그러면 행정법이란 뭐냐? 방금 말씀드린 데 답이 있는 거죠. 헌법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쓴 첫 번째 계약서예요. 가장 중요한, 제일 위에 있는 계약서죠. 따라서 이 최초의 사회계약서인 헌법을 실제로 이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잘한 계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요 근본 사회계약서에 대해서 이걸 구체화하는, 그죠? 세부 계약서가 필요한 거죠. 세부 계약서가. 그죠? 이 세부 계약서를 어디서 쓸 거냐? 이건 국민이 다 모여서 쓸 수는 없겠죠. 그죠? 국민이 뭐 가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고기도 잡아야 되고 산에 가서 뭐 임산물도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맨날 계약서 쓰고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5천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 사회 계약서, 아주 큰 틀에서 정해준 계약서는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이 결국 국민투표죠. 국민들이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일단 만들고 세부 계약서는 국민들은 못하니까 나 농사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 세부 계약서 만들 사람들을 수도로 보내는 거죠. 그 국가의 수도로 보내서 너네들이 내 대신 세부 계약서를 만들어. 그러면 그거는 내가 만든 걸로 할게. 왜냐하면 나는 농사 지어야 되고, 나는 고기 잡아야 되고, 나는 공장에 가야 되니까 내가 그걸 일일이 만들 수 없어. 처음에 계약서 만드는 거, 국가를 세우는 그 계약서는 그건 내가 외적을 맡고 치안을 유지하고 하는데 최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그 다음에 세부 계약서는 대표를 뽑아서 그 각 지방마다 대표자들을 하나씩 뽑아서 그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수도에 가서, 서울에 가서 니네들이 세부 계약서 만들어 했던 것이 바로 법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누가 만드냐? 헌법은 국민투표로 국민이 만들었죠. 국민투표로 국민이 만들었고, 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겠죠. 의회에서 만들겠죠. 의회 또는 국회. 우리나라는 의회를 국회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는 국회라고 부른다. 따라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겠죠. 그리고 이 법률이 바로 여기서 말한 이런 법률인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이 행정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 밖에 줄줄줄줄 성폭력특별법, 주택 관련 주택법,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그 수많은 법들이 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수도에서 법률의 형태로 만든 거죠. 특히 그 중에 이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한 법이 행정법인 겁니다. 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세부계약서를 상세히 써야 되니까 그 세부계약서의 내용 중에 특히 세부계약 중에는 개인끼리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민법이라는 형식으로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법이라는 형식으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상인들 관계에서는 상법으로 쓰여지고 개인끼리의 법률관계에 있던 좀 민법을 그러면 어떻게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할 건지 그건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소송이라고 하는 민사소송제를 통해서 정해지고 또 분쟁이 있으면 형사소송을 통해서 정해지고 이렇게 그 세부계약서들이 수준에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헌법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건지 그 법을 행정법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헌법을 구체화한 법인 거죠. 행정법은 포괄적인 그 계약서의 추상적인 계약서를 구체화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헌법을 구체화한 거. 왜냐하면 헌법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헌법에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 담고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모두 국회에서 법률의 형태로 정하도록 그렇게 한 거. 그래서 헌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들은 행정법이 되고 나머지들은 그냥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항들. 개인끼리 법률관계 맺을 때, 매매계약할 때, 그죠? 임대차 계약할 때 이거 민법에 의한다는 얘기죠.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해야 되니까 그 처벌할 때 형법에 의하고 그리고 상인들과의 법률관계를 규율할 때 상법에 의한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서 이런 것과 달리 행정법은 헌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행정법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행정법은 항상 헌법의 구체화. 그 아까 말씀드린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그 헌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에 실현시킬 건가. 그게 바로 행정법이다. 이제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는요. 항상 그 행정법의 밑바닥에 헌법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헌법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시험에 항상 제1번 문제, 우리 이제 실제 시험은 순서를 바꿔서 뭐 이 책 교과서 순서대로 쭉 그렇게 문제를 내지 않잖아요. 뭐 뒤에 걸 앞으로 팍 끌어오기도 하고 첫 번째 있어야 할 내용을 저 뒤로 갖다 놓고 이렇게 막 섞어버리잖아요. 근데 하여튼 내용상으로 첫 번째 문제는 항상 통치행위였어요. 그죠? 통치행위.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좀 공부하신 분들은 통치행위. 우리 통치행위가 첫 번째 나오는 문제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통치행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려면요. 이 통치행위는 지금 2번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통치행위의 출발은 헌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헌법. 2018년 문제, 통치행위 문제에서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나오거든요.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 국가 유공자라든지 무슨 군인들 중에 이제 좀 공을 세우면 이제 서운을 주거든요. 그때 그 서운을 취소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지금 대통령의 행위 또 대통령이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대북 송금행위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있었던 또 판례에서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북한이 잘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좀 그 대가도 의미가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에 송금을 해줬단 말이에요. 5억 달러, 그러니까 5천억 원 정도를 송금해줬어요. 그러면 그 대북 송금 행위가 통치행위인가? 지금 이게 문제됐던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은 전부 다 행정법 가지고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법 존만 가지고는 다 헌법의 원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계엄선포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엄선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헌법
헌법 제77조에 있어요. 헌법 제77조인데 계엄선포에는 통째인가 아닌가? 행정법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따라서 이 헌법이 행정법의 아버지, 그죠? 헌법이 결국 그러니까 행정법이 헌법을 구체화한 거기 때문에 그 구체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헌법을 모르고서는 행정법에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좋은 성적을 내기도 어려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헌법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헌법학 공부를 마치 행정법 공부하듯이 헌법책을 사서 헌법책을 전부 공부하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헌법 조문 정도, 그죠? 왜냐하면 행정법의 아버지가 헌법이니까 헌법 조문 중에 그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헌법 조문 전부를 딸딸딸 기계처럼 외우라. 그게 아니고 헌법 조문이 1조부터 130조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개 조문 정도, 10개 조문 정도. 그래서 헌법 조문에서 1조에서 130조까지가 대충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조문들 중에 지금 방금 통칭이처럼 바로 등장해 버린단 말이죠. 헌법 조문이. 그런 가장 대표적인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그런 정도를 또 기계처럼 외우라가 아니고 헌법에 이 헌법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근본계약서. 국가를 만들 때 최초로 국민들이 서로 모여서 쓴 그죠? 그 최초의 사회계약서인 그 헌법이 대체로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 중에 행정법과 관련해서 어떤 조문들이 가장 좀 중요하겠구나. 그런 정도는 마땅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익혀야 되는 거지. 나 귀찮아. 그런 게 뭐 필요해. 내가 지금 공무원 되는데 그냥 행정법, 나 시험만 합격하게 하면 돼. 그러면 그 본인이 시험 합격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할 필요도 없는 걸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에서 화가 나겠고요. 짜증이 나고요.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인드가. 이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다. 그동안에 내가 그걸 게을리해서 몰랐을 뿐이니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내 삶이 좀 더 지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아야 내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내하고 말할 때도 TV 뉴스에 저게 무슨 내용인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자녀들이 학교에 간 다음에 우리나라의 법 질서 체계는 아빠 어떻게 돼서? 라고 말할 때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명령이 있고 그 밑에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어. 이게 대한민국의 법 질서 체계야.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지.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사회시간에 고등학교 5학년 때 그 법체계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법 질서 순서가 나오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물어보는 질문을 했을 때 귓방맹이를 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됩니다. 군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온전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까 사회계약의 주체잖아요. 우리가 사회계약의 주체가 사회계약의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최초의 계약 내용도 모르면 우리가 그 사회계약의 내용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누릴 자격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부를 강제로 해야 되는 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가 같이 공부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헌법을 해야 되는지 이제 충분히 납득이 되시죠? 왜냐하면 행정법은 헌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헌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행정법을 하기 위한 전제로 자,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죠?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암기가 아니고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게 되어야 바로 우리 교과서에 들어가가지고 제1편 1장 행정의 2절이 그냥 행정에 의의한다면 바로 통칭이 나오고요. 그 바로 통칭의 첫 번째 판례가 뭐냐면 계엄선포예요. 계엄선포.
그럼 계엄선포는 어디에 있냐? 헌법 아까 77조에 있다고 그랬죠? 헌법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그 판례를 무슨 재주로 익히겠습니까? 계엄선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암기하겠죠? 암기가 오래갈 리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식의 공부는 더 이상 안 된다. 그죠? 맨날 뭐 한국의 교육은 암기 교육이야 그러면서 비난하면서 자기가 암기를 열심히 그걸 추종하고 있잖아요. 이거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자료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법령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보면서요. 제가 이거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 필요도 하지 않은데 그걸 뭐 일일이 뭐 그걸 다 기억하고 암기하라 그런 얘기 아니죠.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헌법 조문.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가 나오니까. 첫 번째 1번 문제가 바로 헌법 문제니까. 통치에 있는 헌법 문제니까. 그래서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다 자료를 출력해서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그야말로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이해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에 들어가서 이제 이 헌법을 구체화하는 행정법 그리고 그 행정법 중에 첫 번째 행정부터 출발하면 훨씬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가 되니까 기억도 오래 가고 또 전반적인 내용들이 쭉 이해가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돼 갈 거니까 그렇다면 해볼만 하는 거죠. 자, 대한민국 헌법 보시면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게 전문입니다. 말 그대로 그죠? 제일 앞에 있다. 앞전자, 그럴 문자, 전문.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법들은 전문이 없어요. 그냥 바로 1조야. 그죠? 바로 1조. 다 1조야, 1조. 이렇게 가는데 헌법만은 좀 뽀대가 나야 되잖아요. 아니, 최초의 계약서를 만든 거잖아, 지금. 그 국가가 없던 그 상태에서 최초로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을 이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만들었으면 뭐가 이렇게 딱 멋있게 대한민국은 이런 국가야. 이렇게 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이라는 게 유일하게 있는 거야. 유일하게. 헌법은 전문 이렇게. 전문 앞에 있다. 조문 앞에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멋있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은 이런 국가인데 이걸 지향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좀 멋있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모르겠어요. 멋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전문 한번 보면 적어도 이제 요 정도 한번 봐야겠죠. 이건 절대로 의무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처음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 건국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내용으로 쭉 대한민국을 세웠고 이런 취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거다 이런 내용이니까 뭐 그 소녀들의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걸 읽으라고 했더니요. 우리 대한민국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헌법을 누가 만들어? 그 사회 계약을 했던 국민들이 만들잖아. 무슨 뭐 대한민국 있지도 않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뭐 무슨 짓을 해요? 있지도 않는데. 그래서 대한국민이죠. 국민.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된 거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3.1운동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됩니다. 100년이죠. 100년. 100년입니다. 3.1운동 100년이죠. 1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100년. 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3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이었고 이 1919년 3월 1일 날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된 다음에 일본에 병합된 다음에 지금 9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서 포각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이제 일어난 거 아닙니까? 3.1절에. 그래서 이 3.1절이 결국은 일본 이제 무자비한 진압으로 이제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의 열기를 담아서 뭐 국내에서는 뭐 정을 수립할 수 없으니까 다 감옥 가니까 결국 이제 상해로 간 거 아닙니까?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망명정부를 세운 거죠. 그래서 1919년 4월 13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해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3.1운동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때 얼마나 많은 또 아픔이 있었습니까? 김구 선생이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어느 날 비 오는 날 국수를 먹으면서 이 국수 먹는 이 돈이면 총알을 몇 개 사는데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큰아들은 그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조금만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 그 치료비로는 무기를 사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큰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또 있죠.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 이게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한거에서 1960년 한 달 5일이죠. 그죠? 한 달 5일 후에 60년 4월 19일. 그죠? 그러니까 이건 또 그 100년의 역사에서 이제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1960년 4월 19일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앞에 또 1960년 3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의 한거에서 일어난. 자, 그렇게 좀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연수성을 가지고 쭉 왔는가를 이제 이렇게 전문에 담아낸 거죠, 지금. 그래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요. 통일을 해야 되죠. 입각하여 정의, 주어시스 말입니다. 주어시스 정의와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 이게 인류 공영이죠? 인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 이 헌법이, 이 근본 계약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제 말하네. 마지막에 1948년 7월 12일 날 만들었대요. 이 근본 사유계약서를, 헌법이라고 하는 사유계약서를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8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대요. 계약서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죠? 8번 바꾼 다음에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였죠?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역시 뭘로 바꿔요? 국민투표. 그죠? 이건 근본 계약서니까 국민이 개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한다. 그러니까 개정한다가 이제 수로고요. 저 앞에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대한국민이라니까. 대한국민. 우리죠. 우리가. 물론 이제 이걸 만들 때는 우리는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1948년에 만들었으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이나 저는 없었을 때고, 그때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 이제 쭉 와가지고 1987년에 마지막 개정이 있었죠. 저는 그때도 있었고, 저는 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투표를 했나요? 안 했나요? 투표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투표권이 있을 때 제가 투표를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한 걸로 기억이 나고, 만약에 안 했다면 제가 이제 그때 카투사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군대에서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헌법 전문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가의 기원에서 이제 정복서는 아니니까 이게 정복해서 만드는 내용은 아니죠, 이게. 따라서 이제 사회계약의 결과로 만들어졌는데, 그 사회계약의 첫 번째 머릿말을 본 거죠. 머릿말을 봤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전문 다음에는 계약서 내용이죠, 계약서. 아까 매매 계약하면 그 매매 계약에서 구체 정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구체 내용이 시작되는데, 이걸 그냥 1조부터 쭉 쓰면 안 되죠. 그러면 또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목차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앞에 총강이라고 하는 걸 뒀다는 얘기죠. 그 계약서의 첫 번째 총강입니다. 근본 사유계약서죠. 근본 사유계약서, 그걸 헌법이라고 부르고, 그 계약서의 첫 번째 제일 앞에 총강. 이건 뭐냐?
이런 거예요. 위에 아까 전문에서 본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런 국가야 이런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고 이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국가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1장 총강이에요. 총강. 자, 총강 한번 보면요.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 보는 거 아니고요. 우리 행정법 공부하는데 필요한 정도만 본다고 그랬죠. 자, 1조가 주권이에요. 주권. 이게 주권이 뭐예요? 주식으로서의 주주로서 권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최고의 권력,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힘은 누가 갖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주권이죠. 자, 1항 보시면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래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게 뭔 말이냐?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얘기죠. 민주이고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은 무슨 말이냐? 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왕이 없다. 왕이 있는 국가는 공화국이라고 안 불러요. 그건 군주국이라고 부르죠. 영국, 일본 이런 나라는 공화국이라고 안 불러요. 왕이 없어야 공화국입니다. 북한도 공화국이죠. 그래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항 대한민국의 주권, 최고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얘기니까요. 모든 권력, 나머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이 최고의 권력인 거야. 그리고 모든 권력. 그럼 여기서 권력은 뭐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그런 거죠. 그죠? 그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조, 3조, 4조, 5조 다 좋은 말들이에요. 대한민국은 이런 국가다 이런 거니까요. 그죠? 대한민국 이런 국가다. 그래서 이제 5조도 보면 1항에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좋은 거죠. 침략 전쟁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런 국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6조도 가보면요. 6조는 이제 우리 조금 이따 필요합니다. 나중에 법원 할 때 행정법의 법의 존재 형태 할 때 6조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무지막지한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국제법을 준수하는 국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조 1항에 헌법에 의하여 이게 근본계약서 헌법이죠. 헌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헌법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랬어요. 거기서 국내법 아주 중요하죠. 이게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조약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때 국내법 뮤추션입니다. 국내법. 뭐 다른 시험에 나왔잖아요. 뭐 11년 국회 15년 일자 순교 이렇게 국내법입니다. 국내법.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국제법도 존중해 주겠다는 거죠. 무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7조. 자,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무원이잖아요. 군무원 당연히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은 헌법 제1장에 나와요. 그죠? 공무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법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뭐 대단한 거예요.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공무원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이거 공부 시험 보는 데나 필요하지. 이게 뭐 필요해? 그러니 내 시험만 합격하면 책들은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분서갱유를 하겠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7조 1항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공무원을 하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할 존재예요. 국민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잖아요. 그래서 계속 노력해야죠. 계속 공부하고요. 계속 내가 누군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예요? 자기에 대한 봉사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에 대한 봉사자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공무원이. 그래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려고 하는 이유는 2항 때문이죠. 2항. 공무원의 신분, 이 신분이 키워드죠. 여러분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뒤에 거는 따로 띄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보장되니까 엄청난 보장이 있는 거죠. 어느 회사 직원이 법률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겠어요? 민간 기업의 직원이. 오직 공무원만이 이렇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신분이 보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소위
이제 우리 많이 듣는 언론에서 하는 말로 뭐 철밥통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공무원 한 번 되면 뭐 죽어야 나가는 거죠, 죽어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공무원에 대해서 또 들려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죠.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그렇게 신분을 보장해 주는 이유는 일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항 때문에. 근데 일항은 어디 가버리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국민의 책임은 어디 가버리고, 그냥 신분만 보장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야 할 책무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권리만 누리겠다. 그런 공무원이 많아지면 국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7조 아주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2항도 중요하지만, 뭐 신분 보장 중요하지만 1항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왜 군무원이 되려고 하는지 고민이 없으신 분들은 7조 1항을 보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군무원을 통해서 한번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겠다, 뭐 이런 생각인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겠죠. 자, 8조 됐고요. 그 다음에 9조 해가지고 문화국가 그랬네요. 문화국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 좋은 얘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1장입니다. 지금 헌법 보고 있어요. 헌법의 기본적인 이해. 지금 헌법의 기본적인 이해 지금 쫙 가는 거죠. 이렇게 쫙 가서 첫 번째 전문 봤고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블라블라 한 다음에 국민투표로 개정한다. 이런 거죠. 그 헌법, 근본 계약서, 사유계약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들어가 첫 번째 총강. 이거는 대한민국은 이런 국가야. 이런 거였죠. 대한민국은 이런 국가야. 라고 한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이죠. 제2장. 자, 요거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행정법은 이제 여기서부터 유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행정법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할 때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죠. 자, 2장은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